안녕하세요. 사연을 읽다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씨네는 아파트 품격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여기 살 자격이 있나 싶어요. 제가 화장실에서 나오려던 순간 부녀회장 박순희 씨가 다른 주민들과 나누는 대화를 엿듣게 됐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9살 김영숙이라고 해요. 오늘 제가 겪은 정말 황당하고 화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혹시 아파트나 동네에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이라면 정말 공감하실 거예요. 저는 현재 강남구에 있는 30평대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요. 남편은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저는 전업주부예요. 딸 하나 있는데 이미 결혼해서 독립했고요. 문제는 같은 동에 사는 박순희 씨예요. 이 사람이 부녀회장이면서 동네에서 완전히 실세처럼 행동하거든요. 박순희 씨는 60살인데 남편이 대기업 임원 출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항상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요. 처음에는 그냥 성격이 좀 까칠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점점 저를 타겟으로 삼아서 괴롭히기 시작하더라고요. 사건의 시작은 3개월 전이었어요. 아파트 승강기에서 박순희 씨와 마주쳤는데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김 씨, 요즘 집에서 무슨 냄새가 나는 것 같던데요? 네. 무슨 냄새요? 음식 냄새 같은 건데. 복도까지 나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희 집에서 냄새가 날 만한 요리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죄송해요. 앞으로 주의할게요. 네. 공동주택에서는 서로 배려해야죠. 그때는 그냥 넘어갔어요. 혹시 정말 냄새가 났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다음 주에 또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김 씨, 밤에 너무 시끄러운 것 같아요. 시끄럽다고요? 발소리가 너무 크던데요. 아래층에서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원래 조용히 생활하는 편인데 발소리가 크다고 하니까 당황스러웠어요. 정말 죄송해요. 좀 더 조심할게요. 네, 부탁드려요. 그렇게 2번 정도 지적을 받고 나니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한 건 다른 주민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인사를 해도 시큰둥하게 받더라고요.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아파트 부녀회 모임이 있다고 해서 참석했는데 저만 빼고 모든 안건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번 꽃밭 가꾸기는 어떻게 할까요? 저희가 의견 좀 내볼게요. 그런데 제가 저도 도와드릴게요라고 하니까 각순희 씨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김 씨는 바쁘실 것 같은데요. 다른 분들이 하시죠. 바쁘다고요? 저는 전업주부인데 뭐가 바쁘다는 거죠? 아니에요. 시간 있어요. 그래도 여러 사람이 하면 복잡해져요. 결국 저는 배제됐어요. 그 다음에는 더 노골적으로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아파트 청소 당번 정하는 건 어떠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의견을 물어보는데 저한테는 아예 묻지도 않는 거예요. 저도 청소 당번 할 수 있어요. 김 씨는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하세요.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라고요? 지금이 바로 그 기회 아닌가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모임이 끝나고 집에 와서 남편한테 하소연했어요. 여보, 부녀회에서 나만 빼고 모든 걸 결정해. 그래? 왜 그러지? 박순희 씨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냥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남편은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다음 달 부녀회 모임에서는 아예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뭔가 말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끼어들어서 다른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
그건 그렇고 다들 커피 더 드실래요? 완전히 제 말을 무시하고 다른 얘기로 넘어가는 거였어요.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그런 식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모임이 끝나고 다른 분들이 따로 만나기로 했는데 저만 빼고 가는 거였어요. 우리 차 마시러 갈까요? 좋아요. 갑시다. 그리고는 저는 쳐다보지도 않고 다 같이 나가는 거예요. 저는 혼자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서러웠어요. 왜 저만 이런 대우를 받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 다음 주에 받았어요. 우연히 마트에서 아파트 주민 두 분이 대화하는 걸 들었는데요. 김영숙 씨, 어떻게 생각해? 글쎄, 좀 이상한 것 같아. 박순희 씨가 그러던데 김 씨네가 좀 문제 있다고. 어떤 문제? 냄새도 나고 시끄럽기도 하고 그리고 좀 이상하다고. 제가 문제 있는 사람으로 소문이 나고 있었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말이었어요. 박순희 씨가 김 씨는 여기 살 자격이 없다고 하더라. 살 자격이 없다고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살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트에서 들은 그 말 때문에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저를 문제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김영숙 씨 댁이죠? 민원이 들어와서 연락드려요. 무슨 민원이요? 소음과 냄새 관련해서 여러 건 신고가 들어왔어요. 여러 건이라고요? 저는 조용히 살고 있는데 무슨 소음이고 냄새라는 거죠? 정확히 어떤 내용인가요? 밤에 발소리가 시끄럽다는 것과 음식 냄새가 복도로 난다는 거예요. 그런 적 없는데요? 일단 주의해 주시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면 조치를 취해야 할 수도 있어요. 조치를 취한다고요? 저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무슨 조치를 취한다는 거예요? 관리사무소 전화를 끊고 나니까 정말 억울했어요. 저녁에 남편한테 이야기했더니 남편도 이상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언제 시끄럽게 했어? 이상하네. 내 생각에는 박순희 씨가 뭔가 꾸미고 있는 것 같아. 설마 그럴까? 증거도 없는데. 남편은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어요. 하지만 며칠 후에 확신하게 됐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박순희 씨와 다른 주민 몇 명이 대화하는 걸 들었거든요. 김영숙 씨 문제 심각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 사람이 불편하다고 하니까 뭔가 있는 거겠죠. 박순희 씨가 마치 저에 대한 민원이 정당한 것처럼 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부녀회 모임에서도 협조적이지 않으시고. 협조적이지 않다고요? 저는 협조하려고 했는데 계속 배제시킨 게 박순희 씨인데요. 좀 이기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기적이라고요? 제가 언제 이기적이었나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서 저를 본 박순희 씨가 갑자기 말을 멈췄어요. 아, 김 씨, 어디 가세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인사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방금 전까지 저 험담을 하고 있었으면서요. 쇼핑하러 가요. 아, 그러세요. 다른 주민들도 어색한 듯이 인사만 하고 말더라고요. 그때 확실히 알았어요. 박순희 씨가 계획적으로 저를 따돌리고 있다는 거려. 집에 와서 곰곰 생각해 봤는데 박순희 씨가 저를 싫어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몇 달 전에 부녀회 회계 문제로 작은 갈등이 있었거든요. 부녀회비 사용 내역이 좀 이상해서 제가 질문했었어요. 회계 내역을 공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왜요? 믿지 못하시는 거예요? 믿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투명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때 박순희 씨가 기분 나빠했던 거예요. 김 씨가 자꾸 그런 식으로 나오시면 곤란해요. 결국 회계 내역은 공개됐지만 박순희 씨가 저를 못마땅하게 여기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 저를 괴롭히기 시작한 거였어요. 며칠 후에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파트 앞 상가에서 장을 보는데
상점 사장님이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고객님, 혹시 아파트에서 문제 있으시나요? 네. 무슨 문제요? 다른 분들이 그러시던데. 고객님이 좀 까다롭다고. 까다롭다고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장을 보는데 뭐가 까다롭다는 거죠? 누가 그런 말을 했나요? 아, 그냥 여러분들이. 분명히 박순희 씨 일당이 상점에까지 와서 저 험담을 한 거예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아파트 안에서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상가까지 와서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에 정말 화가 나서 박순희 씨 집에 찾아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말렸어요. 그러면 정말 문제 있는 사람으로 보일 거야. 일단 참자.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다음 주에는 아예 다른 주민들이 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복도에서 마주치면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엘리베이터에서 같이 타면 어색한 침묵이 흐르고요. 마치 제가 전염병 환자라도 되는 것처럼 대하는 거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아이들까지 저를 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평소에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인사하던 아이들이 갑자기 저를 무서워하더라고요. 분명히 부모들이 저에 대해서 나쁜 말을 했을 거예요. 정말 억울했어요. 저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아파트 화장실에서 용물을 보고 있는데 밖에서 박순희 씨와 다른 주민들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김영숙 씨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 받아요. 왜요? 자꾸 이상한 일을 벌이고 부녀회의라도 딴지 걸고. 이상한 일을 벌인다고요? 제가 언제 이상한 일을 벌였나요? 그리고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세요? 행동이 좀 이상하고 말하는 것도 앞뒤가 안 맞고. 제가 언제 그랬나요? 박순희 씨가 완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데요. 뭐요? 김 씨네는 아파트 품격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여기 살 자격이 있나 싶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충격받았어요. 제가 아파트 품격을 떨어뜨린다고요? 살 자격이 없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들 불편해하니까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요? 조치를 취하자고요? 무슨 조치를 취한다는 거죠? 화장실에서 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계속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관리사무소에 정식으로 민원을 넣어볼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여러 사람이 같이 넣으면 효과가 있을 거예요. 여러 사람이 같이 민원을 넣겠다는 거였어요.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집단으로 저를 괴롭히려는 거잖아요. 그리고 부녀회에서도 김 씨는 제외하는 게 좋겠어요. 왜요? 자꾸 분위기 망치고 딴지만 거니까. 부녀회에서 제외시키겠다는 거였어요.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박순희 씨와 다른 주민들이 저를 보더니 갑자기 조용해지는 거예요. 아, 김 씨. 안녕하세요. 박순희 씨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인사했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집에 와서 남편한테 모든 걸 이야기했어요. 여보, 이건 정말 심각해. 나를 아파트에서 내쫓으려고 하고 있어. 그런 권한이 그 사람들한테 있어? 없지만 계속 괴롭히면 우리가 견디지 못하고 이사 갈 수밖에 없잖아. 남편도 이제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모르겠어. 너무 억울해. 그날 밤에 정말 잠을 못 잤어요. 이대로 계속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화장실에서 들은 대화 후로 저는 정말 불안했어요. 박순희 씨 일당이 집단으로 민원을 넣겠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정말로 일주일 후에 관리사무소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김영숙 씨 댁이죠?
이번에는 민원이 여러 건 들어왔어요. 여러 건이요? 네. 총 7건이 들어왔어요. 소음, 냄새, 그리고 공동생활 방해라는 내용이에요. 공동생활 방해라고요? 제가 언제 공동생활을 방해했나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부녀회 활동을 방해하고 다른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준다는 내용이에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가 부녀회 활동을 방해했다고요? 오히려 저를 배제시킨 게 그 사람들인데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해 보인다는 신고도 있어요.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요? 박순희 씨가 정말 악질이었어요. 이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논의해야 할 수도 있어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논의한다고요? 저를 문제 주민으로 만들려는 거였어요. 일단 조심해 주시고 주민들과 원만하게 지내도록 노력해 주세요. 원만하게 지내라고요? 저는 원만하게 지내려고 했는데 저를 괴롭히는 건 그 사람들인데요. 관리사무소 전화를 끊고 나니까 정말 억울해서 울고 싶었어요. 저녁에 남편한테 이야기하니까 남편도 화가 났어요. 이건 집단 괴롭힘이야. 참을 필요 없어. 그럼 어떻게 해? 나도 부녀회 모임에 한번 가볼까? 그러면 더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됐어요. 며칠 후에 택배 기사님이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고객님, 혹시 이동에서 문제 있으시나요? 무슨 문제요? 다른 분들이 그러시는데 고객님이 좀 까다롭고 이상하다고. 택배 기사님까지 그런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박순희 씨 일당이 얼마나 악질적으로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택배 받을 때 조심하라고 하던데요. 조심하라고요? 저를 위험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아파트 안에서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택배 기사님까지 세뇌시키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 다음 주에는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파트 앞 슈퍼에서 장을 보는데 사장님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고객님, 혹시, 네, 다른 분들이 그러시는데 계산할 때 시비 거신다고. 시비를 건다고요? 저는 그냥 조용히 계산하고 나가는데 뭘 시비 건다는 거죠? 그런 적 없는데요. 아, 그러시군요. 근데 여러분이 그러시니까 여러분이 그런다는 거였어요. 박순애 씨 일당이 슈퍼까지 와서 저 험담을 한 거예요. 앞으로 조심해 주세요. 저를 문제 고객으로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집에 와서 정말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랐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에 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무슨 일 있어? 왜? 엄마 아파트 주민 중에 누가 우리 집으로 전화했어. 뭐라고? 엄마가 요즘 이상하다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하더라. 박순희 씨가 제 딸한테까지 전화를 한 거였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몰랐는데 엄마가 아파트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나는 그럴 리 없다고 했지. 그런데 그 사람이 계속 엄마가 정신병원에 가보는 게 좋겠다고 하더라. 정신병원에 가라고요? 박순희 씨가 정말 악질이었어요. 엄마, 정말 괜찮아? 무슨 일 있는 거야? 딸까지 걱정하게 만들었다는 게 정말 화가 났어요. 괜찮아. 그냥 부녀 회장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거야. 왜? 회계 문제로 한 번 갈등이 있었거든. 그때부터 나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 같아. 그럼 이사 오면 안 될까? 왜 우리가 이사를 가야 해?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딸도 제 입장을 이해해 줬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너무 억울해서. 딸과 통화를 끝내고 나니까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박순희 씨가 제 가족한테까지 연락해서 저를 정신병자로 만들려고 하다니요. 다음 날 아침에 또 다른 충격을 받았어요.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부인, 요즘 괜찮으세요? 네. 왜요? 다른 분들이 그러시는데 부인이 좀 힘드시다고. 경비 아저씨까지 그런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말을 했나요? 부녀 회장님이 그러시던데요. 부인이 정신적으로 힘들어 하신다고. 박순희 씨가 경비 아저씨한테까지 와서 저 험담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조심해서 대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조심해서 대하라고요? 저를 위험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아파트 전체에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날 오후에는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파트 주변 상가에서 머리를 하려고 미용실에 갔는데 이용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는 거예요. 고객님, 혹시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으세요?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파트 분들이 그러시는데 고객님이 요즘 좀 힘들어 하신다고 미용실까지 와서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말을 했나요? 부녀 회장님이 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고객님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하시다고. 정말 악질이었어요. 미용실까지 와서 저를 정신병자로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혹시 약 같은 거 드세요? 약을 먹는지까지 물어보는 거예요. 박순희 씨가 얼마나 악질적으로 소문을 퍼뜨렸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런 거 안 먹어요. 아, 그러시군요. 그런데 부녀 회장님이 그러시니까 미용사 선생님도 박순희 씨 말을 믿고 있었어요. 머리를 하는 동안 계속 이상한 시선으로 쳐다보는 게 느껴졌어요. 집에 와서 거울을 보니까 정말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살도 빠지고 얼굴색도 안 좋아졌더라고요. 박순희 씨 때문에 제가 정말 병든 사람처럼 보이게 된 거예요. 그날 밤에 남편한테 모든 걸 이야기했어요. 여보, 이제 정말 한계야. 딸한테까지 전화하고 미용실까지 가서 험담하고 그 여자가 정말 악질이구나. 어떻게 해야 할까? 이대로 계속 당하고 있을 수는 없어. 나도 이제 참을 수 없어. 뭔가 대책을 세워야겠어. 남편도 이제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박순희 씨는 부녀 회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체계적으로 저를 괴롭히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며칠 후에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새로 이사 온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그 아내분이 저한테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1403호에 새로 이사 온 정미영이라고 해요. 아, 안녕하세요. 김영숙입니다. 혹시 시간 있으시면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이야기인지 궁금해서 따라갔어요. 사실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요. 정미영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부녀 회장님이 저한테 이상한 말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말을요? 김영숙 씨를 조심하라고 하면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역시 새로 이사 온 사람에게까지 저 험담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며칠 동안 지켜본 결과로는 전혀 그렇지 않던데요. 정말요? 네. 오히려 부녀 회장님이 더 이상해 보였어요. 정미영 씨가 뭔가를 목격한 것 같았어요. 어떤 걸 보셨는데요? 사실 어제 엘리베이터에서 부녀 회장님과 다른 분들이 김 씨 험담하는 걸 들었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김 씨를 아파트에서 내쫓아야 한다고 하면서 대속 민원을 넣어서 못 살게 만들자고 하더라고요. 정말 계획적으로 저를 괴롭히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요. 뭐요? 부녀 회장님이 김 씨가 실제로는 아무 문제 없다는 걸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괴롭히는 거라고 하면서 웃고 있었어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박순희 씨가 저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일부러 괴롭히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부당해 보여서요. 그리고
저도 나중에 그런 일 당할 수 있잖아요. 정미영 씨는 정말 양심적인 분이었어요. 혹시 그 대화를 녹음하시거나 했나요? 아니요. 갑작스러운 일이라서.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목격자가 있다는 게 다행이었어요. 정미영 씨, 정말 고마워요. 천만에요. 앞으로도 이상한 일 있으면 알려드릴게요. 정미영 씨와 헤어지고 나서 집에 와서 남편한테 이야기했어요. 여보, 목격자가 나타났어. 정말. 정미영 씨가 들은 이야기를 다 전해줬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반격할 수 있겠네. 어떻게? 일단 증거를 더 모아보자. 그리고 다른 주민들에게도 진실을 알리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인 방법을 찾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또 다른 기회가 왔어요. 정미영 씨가 급하게 연락을 해온 거예요. 김 씨, 지금 부녀회장님이 또 다른 사람들이랑 김 씨 얘기하고 있어요. 1층 카페에서요. 정말요? 네. 지금 가보시면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급하게 1층 카페로 내려갔어요. 카페 구석 자리에 박순희 씨와 다른 주민 3명이 앉아서 대화하고 있었어요. 저는 근처 테이블에 앉아서 커피를 주문하고 귀를 기울였어요. 김영숙 씨 문제 정말 심각해요. 이번에는 뭔 일이 있었어요? 관리사무소에 또 민원 넣었거든요. 이번에는 다른 내용으로. 또 다른 내용이라고요? 뭘로 넣었는데요?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이 아파트에 살면 다른 주민들이 불안하다고. 정말 악질이었어요. 계속 새로운 명목으로 민원을 넣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정식으로 퇴거 요구를 하려고 해요. 퇴거 요구라고요? 그런 권한이 있나요? 법적으로는 없지만 주민들이 다 싫어한다고 하면 못 버틸 거예요. 정말 계획적으로 저를 내쫓으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정말 김영숙 씨가 문제가 있는 건가요? 다른 주민 중 하나가 의심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물론 없어요. 하지만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거든요. 박순희 씨가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왜요? 회계 문제로 저한테 딴지 걸었잖아요. 그리고 좀 건방져 보여요. 딴지를 걸었다고요? 저는 그냥 투명한 회계를 요구했을 뿐인데요. 그래서 혼내주려는 거예요. 이 아파트에서 누가 실세인지 보여주려고.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박순희 씨가 자신이 실세라고 생각하면서 저를 혼내주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심해요? 김영숙 씨가 먼저 시비 걸었는거려. 이 정도는 해야 정신 차리죠. 정신을 차리라고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본보기가 돼야 해요. 함부로 저한테 덤비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라고 했어요. 저를 본보기로 삼아서 다른 사람들을 위협하려는 거였어요. 근데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어차피 김영숙 씨는 증거도 없고 저는 부녀회장이니까 다들 제 말을 믿을 거예요. 부녀회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저를 괴롭히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김영숙 씨 성격상 참다가 결국 이사 갈 거예요. 제가 이사 갈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자리를 뜨려고 했는데 갑자기 박순희 씨가 저를 발견한 거예요. 어머, 김 씨, 언제부터 거기 계셨어요? 박순희 씨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어요. 방금 왔어요. 아, 그러세요. 저희 그냥 수다 떨고 있었어요. 다른 주민들도 어색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카페를 나왔어요. 하지만 이제 확실한 증거는 없어도 박순희 씨의 진짜 의도를 알 수 있었어요. 집에 와서 남편한테 모든 걸 이야기했어요. 여보, 박순희 씨가 나를 본보기로 삼아서 다른 사람들을 위협하려고 하고 있어. 정말 악질이네. 그리고 자기가 부녀회장이라서 다들 자기 말을 믿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 이제 진짜 반격해야겠어. 어떻게? 일단
정미영 씨랑 협력해서 더 많은 증거를 모아보자. 다음 날 정미영 씨와 만나서 작전을 세웠어요. 앞으로 박순희 씨가 험담하는 걸 들으면 바로 연락 주세요. 네, 그럴게요. 그리고 가능하면 녹음도 해볼게요. 고마워요. 그런데 김 씨, 혹시 다른 피해자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른 피해자요? 네. 박순희 씨가 김 씨 전에도 다른 사람을 괴롭혔을 수도 있잖아요. 정미영 씨 말이 맞았어요. 박순희 씨 같은 사람이 저만 괴롭혔을 리가 없었어요. 어떻게 알아볼까요? 제가 다른 주민들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볼게요. 정미영 씨와 함께 박순희 씨의 과거 행적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정미영 씨와 함께 조사를 시작한 지 일주일 후에 정말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지기 시작했어요. 정미영 씨가 급하게 연락을 해왔어요. 김 씨, 큰일 났어요. 정말 중요한 걸 알았어요. 뭘 알았는데요? 박순희 씨가 김 씨 전에도 다른 사람을 괴롭혔대요. 정말요? 네. 2년 전에 이사 간 주민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각순희 씨 때문에 이사 갔다고 해요. 다른 피해자가 있었다는 거였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경비 아저씨가 알려주셨어요. 그분이 다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경비 아저씨를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아, 그 일 말씀이시군요. 정말 안타까웠어요. 어떤 일이었나요? 2년 전에 살던 이정숙 씨라는 분이 계셨는데 각순희 씨가 그분을 정말 못살게 굴었어요. 왜요? 이정숙 씨가 부녀회 회장 선거에 나왔거든요. 그때 박순희 씨랑 경쟁했었어요. 부녀회장 선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순희 씨가 이정숙 씨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김 씨한테 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요. 똑같은 방법이라고요? 민원 넣고 험담하고 다른 주민들한테 이상한 사람이라고 소문내고 정말 똑같은 패턴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이정숙 씨가 견디지 못하고 이사 갔어요. 정말 불쌍했어요. 박순희 씨가 이전에도 같은 짓을 했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왜 그때 아무도 막지 않았나요? 박순희 씨가 부녀회장이고 남편이 대기업 임원이라고 하니까 다들 무서워했어요. 역시 지위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위축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경비 아저씨, 혹시 그때 일에 대해서 증언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박순희 씨가 어떤 식으로 괴롭혔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경비 아저씨가 2년 전 일을 자세히 말해 줬어요. 박순희 씨가 이정숙 씨에 대해서 온갖 거짓말을 퍼뜨렸어요. 어떤 거짓말이요? 정신병이 있다. 남편이 바람핀다. 아이들이 문제하다. 온갖 말도 안 되는 소문을 만들어서 퍼뜨렸어요. 정말 악질이었어요. 그리고 관리사무소에도 계속 민원을 넣고 다른 주민들한테도 이정숙 씨를 따돌리려고 시켰어요. 시켰다고요? 네. 박순희 씨가 부녀회 모임에서 이정숙 씨를 배제하라고 지시했어요. 지시까지 했다는 거였어요. 결국 이정숙 씨가 아파트에서 완전히 고립됐어요.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사 간 거예요? 네. 견디지 못해서 울면서 이사 갔어요. 정말 안타까웠어요. 혹시 이정숙 씨 연락처 아세요? 아직 연락하고 지내요. 전화번호 드릴까요? 네. 부탁드려요. 경비 아저씨한테서 이정숙 씨 연락처를 받아서 바로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이정숙 씨시죠? 저는 현재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김영숙이라고 해요. 아,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혹시 박순희 씨 때문에 고생하신 얘기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아, 그 일 말씀이시군요. 지금도 생각하면 화가 나요. 이정숙 씨가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처음에는 저도 뭔 일인지 몰랐어요. 갑자기 다른 주민들이 저를 이상하게 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상황과 똑같았어요.
그리고 관리사무소에서 민원이 들어왔다고 연락 오고, 상가에서도 이상한 시선으로 보고, 정말 똑같은 패턴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박순희 씨가 제가 부녀회장 선거에 나온다고 해서 괴롭히기 시작한 거였어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정말 지옥 같았어요. 매일 스트레스 받아서 잠도 못 자고 밖에 나가기도 무서웠어요. 그래서 이사 가신 거예요? 네.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요. 아이들까지 힘들어하니까. 혹시 당시의 증거 같은 거 남아있나요? 있어요. 박순희 씨가 저한테 협박 문자 보낸 것도 있고, 녹음도 몇 개 있어요. 증거가 있다는 거였어요. 정말요? 그럼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 씨도 같은 일 당하고 계시나 봐요? 네. 똑같은 방법으로 괴롭히고 있어요.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박순희 씨 같은 사람은 반드시 혼나야 해요. 이정숙 씨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다음 날 이정숙 씨가 증거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이게 박순희 씨가 저한테 보낸 협박 문자예요. 문자 내용을 보니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정숙 씨,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오면 가만히 안 둘 거예요. 여기서 살기 힘들게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이정숙 씨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려줄 거예요. 완전히 협박이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녹음 파일이에요. 녹음을 들어보니까 박순희 씨가 다른 주민들에게 이정숙 씨 험담하는 내용이었어요. 이정숙 씨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절대 상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이들도 이상해요.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저한테 했던 말과 똑같았어요. 이제 확실한 증거가 있네요. 네. 이걸로 박순희 씨의 과거 행적을 증명할 수 있어요. 며칠 후에 또 다른 피해자를 찾았어요. 정미영 씨가 알아낸 건데 1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해요. 송미라 씨라는 분이었는데 박순희 씨가 부녀회비 사용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자 괴롭히기 시작했대요. 또 다른 피해자였어요. 지금은 어디 계세요? 다른 동으로 이사 갔대요. 같은 아파트 안에서요. 송미라 씨를 찾아가서 만났어요. 정말 반가워요. 저도 같은 일 당하고 있거든요. 송미라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했어요. 박순희 씨가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못 살게 굴어요. 어떤 식으로요? 저는 부녀회비 횡령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때부터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부녀회비 횡령 의혹이라고요? 횡령이요? 네. 회계 장부가 이상했거든요. 그래서 감사를 요구했더니 박순희 씨가 화를 내면서 저를 괴롭히기 시작한 거예요. 박순희 씨가 정말로 부녀회비를 횡령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증거가 있나요? 네. 회계 장부 복사본이 있어요. 이제 박순희 씨의 범죄 행위까지 밝혀진 거였어요.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반격해봐요. 어떻게요? 모든 증거를 모아서 입주자 대표회의에 제출하는 거예요. 드디어 박순희 씨에게 반격할 준비가 끝났어요. 모든 증거를 수집한 후 저희는 입주자 대표회의에 정식으로 안건을 상정했어요. 박순희 부녀회장의 부정행위 및 주민 괴롭힘에 대한 징계 요구라는 제목으로요. 회의 공고가 나자 아파트 전체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박순희 씨는 처음에 여유만만했어요. 김영숙 씨가 무슨 수를 쓰는지 보자. 하지만 회의 당일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회의실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주민들이 모였어요. 이정숙 씨와 송미라 씨, 그리고 정미영 씨까지 모두 참석했거든요. 제가 먼저 발언권을 요청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숙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박순희 씨가 비웃는 표정을 지었어요. 지난 몇 달 동안 저는 박순희 부녀회장으로부터 체계적인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주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뭔가 잘못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조사해보니 이것이 박순희 씨의 상습적인 행동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때 이정숙 씨가 일어났어요.
저도 2년 전에 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주민들이 깜짝 놀랐어요. 박순애 씨가 저를 부녀회장 선거 경쟁자라는 이유로 괴롭혀서 결국 이사까지 가게 만들었어요. 이정숙 씨가 당시 받은 협박 문자를 공개했어요. 주민들이 문자 내용을 보더니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완전히 협박이잖아요. 박순애 씨가 정말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박순애 씨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번에는 송미라 씨가 일어났어요. 저도 1년 전에 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부녀회비 사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더니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송미라 씨가 부녀회비 횡령 의혹 자료를 공개했어요. 이게 회계장부인데 여러 차례 금액이 맞지 않아요. 주민들이 장부를 보더니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부녀회비를 개인적으로 썼다는 거예요? 박순애 씨가 급하게 일어났어요. 잠깐만요.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주민들은 더 이상 박순애 씨, 나를 믿지 않았어요. 정미영 씨도 일어나서 증언했어요. 저는 최근에 이사 와서 모든 걸 객관적으로 봤습니다. 박순애 씨가 김영숙 씨를 괴롭히는 걸 직접 목격했어요. 정미영 씨가 카페에서 녹음한 파일을 틀었어요. 박순애 씨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김영숙 씨가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혼내주려는 거예요. 이 아파트에서 누가 실세인지 보여주려고. 김영숙 씨는 증거도 없고 저는 부녀회장이니까 다들 제 말을 믿을 거예요.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박순애 씨의 진짜 모습이 만천하에 드러난 거였어요. 이 녹음은 조작된 거예요. 박순애 씨가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조작이라면 음성 분석을 해보죠. 네, 그렇게 하시죠. 경비 아저씨도 증언에 나섰어요. 저는 이 아파트에서 10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순애 씨가 어떤 사람인지 다 봤어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박순애 씨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주민이 있으면 못 살게 굽니다. 이번이 3번째예요. 경비 아저씨의 증언이 결정타였어요. 입주자 대표회의 위원장이 박순애 씨에게 해명을 요구했어요. 박순애 씨, 이 모든 증거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애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그냥, 하지만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못했어요. 부녀회비 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그건 회계 실수였어요. 실수가 여러 번 반복될 수 있나요? 박순애 씨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결국 투표에 붙여졌어요. 박순애 부녀회장 해임에 찬성하시는 분? 압도적인 찬성으로 박순애 씨가 해임됐어요. 그리고 부녀회비 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합니다. 박순애 씨의 얼굴이 완전히 하얘졌어요. 회의가 끝나고 박순애 씨가 저에게 와서 빌었어요. 김 씨,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용서할 수 없었어요. 이미 늦었어요. 박 씨가 저한테 한 일을 생각해 보세요. 제발요. 저한테 가족도 있어요. 저도 가족이 있었는데 박 씨는 신경 쓰지 않았잖아요. 박순애 씨가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저는 돌아섰어요. 며칠 후에 박순애 씨가 부녀회비 횡령 혐의로 경찰서에 불려갔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는 아예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아파트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었던 거죠. 박순애 씨가 이사 간 후 아파트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다른 주민들이 저에게 와서 사과했어요. 김 씨,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박순애 씨 말만 믿고 오해했어요. 괜찮아요. 다들 속은 거니까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조심하겠어요. 새로운 부녀회장으로는 정미영 씨가 선출됐어요. 김 씨 덕분에 이 아파트가 깨끗해졌어요. 고마워요. 정미영 씨. 정미영 씨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이정숙 씨와 송미라 씨도 다시 이 아파트로 이사 오고 싶다고 했어요. 이제 안전하니까 다시 돌아와도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정말 평화롭게 살고 있어요. 이번 일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혼자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일도 함께하면 가능하다는 것을요. 그리고 불행한 일에는 반드시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만약 제가 계속 참기만 했다면 각순희 씨는 다른 사람들도 계속 괴롭혔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비슷한 일을 당하고 계시다면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고 증거를 모으고 용기를 내서 맞서 싸우세요. 부당한 일은 반드시 밝혀지고 정의는 승리합니다. 저는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박순애 씨 같은 사람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지금 비슷한 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시길 바라요. 분명히 도와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저처럼 말이에요.